아무런 경각심 없이 가족의 주식 계좌를 사용을 한다면 큰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살다 보면 가족 계좌라는 것도 생기기도 합니다. 가족끼리 서로 믿으니까 서로 돈을 뭐 가족 계좌에 잠깐 넣어놓기도 합니다. 왔다 갔다 뭐 계좌 이체가 되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게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 공쌤TV 운영자인 공찬규 세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광식이 사례를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광식이는 실제 인물은 아니고요. 네. 제가 유튜브에서 예시를 설명할 때 나오는 가상의 인물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 사례는 실제 판례에서 나온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각색을 하였습니다. 네,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광식이 부모님은 최근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아지게 되었는데요. 네. 하지만 광식이 부모님은 연세가 많으셔서 주식 매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도 잘 모르고 어렵죠. 이 계좌 이체를 개설하는 것조차 좀 어렵게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 광식이에게 대신 이 주식을 매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부모님이 광식이에게 10억을 송금을 하게 되고 네. 광식이는 그 10억을 받아서 그 부모님이 주식을 매수를 하는 종목을 이 바이오주를 매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광식이가 주식을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국세청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니, 주식을 매수했는데 국세청에서 왜 연락을 하죠? 네, 흔히들 이 부동산만 자금 출처 조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사실은 주식도 자금 출처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예금 같은 경우는 금융실명법 때문에 네. 누가 얼마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국세청이 알 수 없습니다. 당장은 모르죠. 네. 하지만 주식의 경우는 등기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국세청 전산 시스템에서 쉽게 누가 얼마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본인의 소득 대비 많은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이렇게 자금 출처를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네. 젊은 광식이, 소득이 별로 없는 광식이가 10억 원어치 주식을 사면 좀 국세청에서 이상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따지고 보면 아버지가 나이가 있으시니까 뭐 그걸 대신 투자해 준 거에 불과한데 네, 저걸 국세청에서 굳이 문제 삼을 건 아니라고 보는데. 네. 이 증여세는 실질과세 원칙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실질과세 원칙이란 형식에 상관없이 경제적 실질에 따라서 증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인데요. 네. 이 광식이 같은 경우는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아버지 대신 주식을 투자해 준 것일 뿐이므로 그렇죠. 이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런데 증여세를 과세를 하게 되면 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식 계좌의 실제 주인이 광식이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이 차명 계좌라는 사실을 입증을 한다면은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근데 차명 계좌 자체가 지금 금융실명제법상 네. 허용이 안 되잖아요, 지금. 네, 차명 계좌 자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네.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오호, 예. 하지만 그 범죄 목적이 아닌 가족 간의 차명 거래나 미성년자 자녀의 금융 재산을 부모님이 부모님 명의로 소유를 하는 것은 네. 범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광식이의 예시 또한 이 범죄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부모 대신해서 주식을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그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광식 입장에서는 이 형사처벌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 차명 계좌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죠. 그렇죠. 증여세 피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차명 계좌라는 걸 입증을 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형사처벌 안 받으니까. 네. 자, 그런데 차명 계좌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입증을 하죠? 네, 차명 계좌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모님이 주식을 투자해 달라는 문자나 카톡이 증거가 될 수도 있는데요. 네. 만약 이러한 증거가 없이 정황적인 상황으로 이 차명 계좌를 입증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네. 차명 계좌임을 명확하게 하고 싶다면 가족 대신 투자를 한다는 문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고 무심코 아버지 대신 해줬던 광식이는 엄청난 지금 위기에 몰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광식이 사례에서 국세청은 두 가지 이유로 이걸 증여로 봤습니다. 어떤 거였습니까? 네, 광식이는 차명 계좌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하였지만 네. 국세청은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았어요. 어. 그 원인이
주식 투자 수익 중 일부를 광식이 예금 계좌로 입금을 하였기 때문인데요. 아, 일부를 자기가 쓴 거군요, 그러니까. 네, 네. 이렇게 주식 투자 수익 일부를 본인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차명 계좌를 결국에는 본인이 지배 관리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차명 계좌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증여 추정을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식이는 10억에 대한 증여세 약 2억 2천만 원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납니다. 예. 증여도 아닌데 무려 2.2억 원 네. 증여세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광식이가 이 돈을 쓰지 않았다고 하면 네. 그러면 이제 차명 계좌로 인정받아서 깔끔하게 넘어갈 수 있었던 그런 사안이었습니까? 네, 광식이가 차명 계좌임을 사실을 완벽하게 입증을 하여도 네. 여기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범죄 목적이 없는 이런 차명 계좌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건 맞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그 처벌로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서 무려 99%의 세율로 네. 세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 가져가겠다는 거네요. 네. 네. 그래도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는 광식이 부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차명 계좌를 입증을 하고 그렇죠.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그렇죠. 증여세가 2억이 넘으니까 네. 차라리 뭐 99% 맞아도 무조건 차명 계좌를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거네요. 네. 예. 자, 그러면 결국 이제 광식이가 이런저런 증거를 잘 모아서 차명 계좌 입증하고 대신 뭐 이자 배당 소득 99% 징수당하고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차명 계좌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네.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는 사실까지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결국 이 두 가지가 모두 완벽하게 입증이 돼야만 네.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광식이 경우는 문제가 됐습니까? 네, 우선 광식이 같은 경우는 이 차명 계좌 돈 일부를 광식이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차명 계좌라는 사실 자체를 입증하는 것도 어렵고 네. 설령 입증을 할지언정 이 차명 계좌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을 또 추가로 입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런데 광식이 아버지는 예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네. 이자를 많이 받고 계셨는데요. 네. 만약 광식이 아버지가 광식이에게 주식 투자를 대신 이제 부탁하지 않고 본인 계좌로 직접 하였다면 이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이 합쳐져서 이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종합소득. 네, 만약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이 14% 분리과세로 종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득과 합산이 되어서 그렇죠. 더 많은 세금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즉 이러한 사실 때문에 실제로는 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을지언정 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 차명 계좌를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이 의심을 받기에는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러네요. 광식이 사례의 경우에 이 차명 계좌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네. 아버지 돈을 투자한 거니까요. 그런데 네. 지금 문제는 2번 조세 회피 목적에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도 뭐 이거를 증여로는 안 볼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1번 사실을 통해서 네. 이 차명 계좌임을 밝혔다면은 당연히 이건 증여가 아니잖아요. 네, 아니죠.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라는 그런 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즉 증여를 의제한다는 내용은 증여를 추정한다는 것보다 더 강한 의미인데요. 그렇죠. 예, 실상은 증여가 아닐지언정 무조건 증여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즉 국세청이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벌금적인 성격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예 명의신탁을 그냥 증여로 봐버리겠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차명 계좌인 게 입증이 돼도 바로 2번 때문에 네. 이 광식이의 경우엔 증여세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결국 광식이 아버지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세금 폭탄을 맞게 되고 광식이는 증여세 세금 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네. 이처럼 아무런 경각심 없이 가족의 주식 계좌를 사용을 한다면 큰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러므로 가급적 주식 투자는 본인의 계좌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예, 만약 그 가족의 명의를 사용을 했는데 그 가족이 소득이 없다면 예, 주식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굉장히 주의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주식 계좌는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예금은 어떻습니까? 네, 예금은 금융실명법 때문에 국세청조차도 누가 얼마의 예금을 보유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예금을 명의 신탁한 것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런데 나중에 상속세 세무조사라든지 뭐 이런 사업장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이러한 계좌이체 내역이 밝혀지게 되면 이 가족 간 계좌이체 내역을 증여로 추정을 하는 거죠. 네. 예, 증여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이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므로 예금 또한 본인 명의 계좌로 보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자, 저희는 지금까지 이 아버지 돈으로 이 주식 투자를 했다가 낭패를 본 광식이 사례를 토대로 이 차명 계좌의 위험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